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2018년 대비 사육사 1급 국가시험 대비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고, 그 다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제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네 번째 그걸 위한 이제 공부 방법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원입니다. 자, 사회복지 수험 강의 대한민국 넘버원. 자, 학부, 석사, 박사 모두를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학과장 보직을 맡으면서 후배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전문위원, 운영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수험 강의로는 EBS 명품 공무원 사회복지학 대표 강사로 4년간 선정되어서 대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급 강의로는 총신대, 성결대, 성서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1급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신대나 성서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전문교육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급 국가시험 수험서를 또한 집필했는데요. 자, 우선은 수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론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2018년 제16회 대회 역대 기출문제집 1, 2, 3교시를 집필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냐면은 15년간의 책을 15년간의 기출문제를 1회부터 15회까지 그것도 회차별이 아니라 단원별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책, 국내 유일한 책이죠. 전해부를 진도별로 분석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 책밖에. 자, 이 책을 토대로 기출론점을 족보를 아주 추출해가지고 깊이 있게 추출해서 심도 있게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합이론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전공 내용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험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역대 기출론점에서 추출한 DNA를 바로 시험 족보를 가지고 통합이론서를 집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수험 적합성이 있는 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이론서를 좀 더 압축한 책이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한 기출 지문을 또 아주 심도 있게 또 뽑아내서 OX 문제집, 즉 최종 정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책으로 또 집필을 했고, 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전 동형, 족집게 모의고사 책까지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로서 정통파로서의 전공자로서 그런 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와 강의를 바로 기출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제도를 설명하고 또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알아야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제도는 시험 과목이 3과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8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전공 과목으로 공부했던 8개 과목이 여기서는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까지 이렇게 8개 우리 전공 과목이지만 시험제도에서는 8개 영역이란 말이죠. 알았죠? 3개 과목,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역별로 25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영역에서 25문제씩이니까 총 200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1점씩이기 때문에 200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50분, 75분, 75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합격자는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합격자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과목별 4할 이상이어야지 돼요. 즉, 과락 기준이죠. 그러니까 40% 이상을 넘겨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과목별로 되어 있죠. 과목별 4할 이상이라고 하는 거, 영역별이 아니라 과목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전과목 총점의 60%를 넘겨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도 응시 자격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자, 어떻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시험 제도에서 과목별 4할 이상이라고 했어요. 과락 기준이. 자, 그 말은 1교시가 1과목입니다. 사회복지 기초과목. 그죠? 여기 사회복지 기초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2교시가 사회복지 실천과목, 3교시가 정책과 제도예요. 그죠? 자, 1교시 1과목, 즉 사회복지 기초과목에서 4할이기 때문에 50점에 대한 4할은 20점 이상이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역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영역별이라고 한다면 인행사 25문제에 4할이면 1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론도 10점이고. 다 이게 영역별로 다 10점을 넘겨야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과목별로 4할이기 때문에 1교시 50문제에서 4할이니까 20점.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75점에 대한 4할이니까 30점, 30점이에요. 이 말은 과락이 느슨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1교시에서 사회복지 조사론을 어려워하거든요. 여기를. 자, 그러면 사회복지 조사론을 예를 들어서 빵점 맞았다. 물론 이제 뭐 1번으로 내리 찍었다. 그만 한 5개 정도는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조사론을 찍어가지고 빵점이나 5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락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과락 기준은 과목별 4할이기 때문에. 즉 50점에 대한 4할이기 때문에 조사론에서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2교시에서는 보통 지역사회복지론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교시는 뭐 법제론을 또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설사 3교시에서 법제론을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정책론과 행정론에서 합산 30점을 넘겨버리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과락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따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합격 점수는 전체 200문항 200점이죠. 200점에 60%를 넘겨야 돼요. 그러면 200점에 60%는 몇 점인가? 바로 120점입니다. 120점을 넘기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과목별 과락 기준이 지금 느슨하다. 그리고 합격은 200점에서 120점만 넘기면 된다. 이 말은 200점에서 80문제를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200점에서 80점을 틀려도 된다는 거. 12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연도별 시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시험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1회부터 지금 15회 시험까지 있었단 말이죠. 2003년 1급 국가시험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때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 시행된 것은 2003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접수인원, 그 다음에 응시인원, 합격자, 합격률 이렇게 쭉 봐보면은요. 물론 이제 시험 과목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에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어요. 그간에. 그런데 어떻든 이제 합격률 가지고만 한번 보면은요. 자, 그러면 자,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쭉 오면서 이때 이제 6회 때부터 한번 봐보면은요. 6회 46%, 7회 31%, 그 다음에 8회 42%. 자, 9회 때 보니까 14%죠. 이게 역대 가장 합격률이 저조했던 시험이에요. 이때 보니까 접수 인원은 25,000명이 접수해가지고요. 실제 응시 인원은
2만 1,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대략 한 3, 4천 명이 접수만 해놓고 시험 보러 오지 않았죠. 그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 오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뭐 전공했으니까 한번 그냥 시험 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험 보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책을 보고 또 기출문제도 이전 걸 봤더니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1급 국가시험은 적어도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에요. 아셨죠? 그냥 막 접수하고 그냥 시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러 온 사람조차도 1교시가 끝나면 시험지 버리고 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1교시 보고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시험은 준비가 필요한 시험입니다. 아셨죠? 자, 어떻든 이때 14%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3%로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11회 때 또 다 28%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짝수의 차 6, 8, 10 짝수의 차에는 합격률이 높았음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12회 때도 보니까 11회 때하고 12회 때가 이제 합격률이 이때는 비슷했어요. 28.4%로. 그렇지만 13회 때 이제 31%, 14회 때 다시 47%. 그죠? 그 다음 이제 15회 시험에서 27%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회차가 홀수회차보다 합격률이 높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2018년은 제16회 시험이에요. 제16회 시험. 알았죠? 제16회 시험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짝수회차니까 합격률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난이도는 그 말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2018년 제1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경우에는 그나마 합격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전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경향으로 봤을 때요, 물론. 자, 그래서 이제 15년간 그간의 시험 봤던 사람들을 누적 인원을 봐보니까요. 15년간 응시 인원을 26만 5천 명이 시험을 본 거예요. 응시를 한 거예요. 근데 합격 인원은 9만 4천 명이에요. 불합격 인원 17만 명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떨어진 거죠, 사실.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재수생, 삼수생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죠. 1급 국가시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율로 보니까 합격 인원이 약 36%, 그 다음에 불합격 인원이 약 64%예요. 이 말은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합격률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급 국가시험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1급 국가시험은 사실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 책과 제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제 제 책과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합격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합격률에 기여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1급 국가시험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제도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기간 합격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이제 단기간을 지금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입니다.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합격의 척경, 그 지름길, 그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비결, 단기 합격 비결,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두 가지.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허들 경기다. 1급 시험은 허들 경기다. 즉, 반타작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합격 커트라인은 120점, 즉 6할입니다. 6할. 그죠?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10문제라고 한다면 반타작하고 한 문제만 더 찍어서라도 맞추면 그러면 60점이니까 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타작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1급 국가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효능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20점, 이 허들 경기를 하듯이 딱 120점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많이 맞아도 이게 무슨 그 상장을 주거나 이름에 남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120점만 넘기면 합격이에요. 따라서 이 120점을 넘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120점을요, 다시 8개 영역으로 나눠보면은 이게 15가 돼요. 15. 즉,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이 8개 영역에서 똑같이 25문제 중에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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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이렇게 쭉 맞으면 그러면 120점이 됩니다. 영역별 최하 15점을 넘기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이 시험 제도 자체가 과락이 느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험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5점을 적용해라.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1교시에서 조사론이 어렵잖아요. 보통 조사론 어려워합니다. 근데 조사론 어려워하면 조사론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요. 만약에 인행사에서 내가 20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거꾸로 조사론에서는 10점만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본래는 15점만 맞으면 되는데 골고루. 근데 인행사에서 20점을 맞았으니까 조사론에서는 10점만 맞아도 합격 점수죠. 1교시에서는 합격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교시별로, 이 말은 교시별로 전략 과목을 잡아야 돼요. 전략 과목. 이 전략 과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인행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조사론이 어렵다. 2교시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실천 기술이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복지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1교시는 조사론을 어려워합니다. 2교시는 지역사회복지론을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는 주로 법제론을 많이 어려워하죠. 물론 이제 3교시는 법제 또는 정책, 행정 모두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할 내용이 좀 많죠. 좀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범위 설정을 하면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든 전략 과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내가 취약한 과목은 취약해 하는 그 과목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적어도 최하 15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전략 과목에서 그 점수를 높일 수만 있다면 그 점수를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조금 기준을 낮춰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6080 법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사실은 6090 법칙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2080 치약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080으로 했습니다. 인행사의 경우는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가 다 겹치는 문제예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간에 나왔던 부분에서 90% 이상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시험에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10문제라고 한다면 9문제가. 이해되세요? 특히 25문제 중에서 25문제는 실제 그래요. 어떤 때는 25문제가 다 시험에 나온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겹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합격 점수는 전체 과목에 6할 이상이면 돼요. 60%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 200문제 중에서 80% 이상이 또는 영역에 따라서는 90% 이상이 심지어는 100%가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1회부터 15회까지 즉 15년간 시험에 안 나왔던 곳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설사 삐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삐껴 나오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걔들은 사실은 찍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서 80% 심지어는 90% 영역에 따라서 뭐 100%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나왔던 부분에서 나왔던 역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봐 버리면, 그래서 그 문제들이 왜 맞았고 왜 틀렸고 그 지문 하나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러면 시험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그래서 8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기출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책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게 시험에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6080 법칙, 그것은 역대 기출 논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출제 범위와 출제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염두한다면 단기간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역량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출제 범위와 출제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욕심은 금물입니다. 이게 상대평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안 나왔던 곳을 더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지만,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괜히 깊게 들어갔다가는 익사당합니다. 적당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단기 합격 전략을, 비결을 가지고 제가 공부법 그리고 학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공부법과 학습 전략은 이제 우리가 제 이 강의에서, 우리 1급 강의 마련한 이 강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부법과 학습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또 시험 준비 시기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뭐 2개월 전쯤 돼가지고 시험 준비 이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1개월 전에도 하기도 하고, 접수는 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시험 준비 시기는 언제 해야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면은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셨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아요. 자신을 신뢰해야지만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돼요. 스스로를 신뢰하되 스스로한테 정직하라. 왜냐면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야 돼요. 그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기출문제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큐넷에 들어가 보면 다 자료실에 공개한 시험지들이 있으니까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잘 풀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관심이 낮은 과목, 취약한 과목은 신속하게 파악해서 본인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만 해도 합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강의 듣고, 유학 강의 듣고 뭐 1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합격 수기도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연령이 그래도 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막 그 공부만 하는 이런 학생들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런 단기간 합격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범위와 깊이가 확실하게 설정될 때 단기간에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공부법과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요,
우리가 이게 전공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공 과목들을 이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뭐 봤었고, 뭐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에게 전공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하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저도 학부생들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에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는 시험에 딱 맞게끔만 강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좀 더 거기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다뤄줘야 하고, 그리고 시험에 뭐 나온 것들도 다루기는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학교 수업하고 학교 수업 내용, 그리고 우리가 전공 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공책하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 자체가 어떤 특정 책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 서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책들이 이게 그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책들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깊이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해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또 암기를 해야죠. 꼭 암기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를 떠나가지고 단순 암기. 자, 그래서 어떻든 이해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숙달을 해야 돼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래서 기출 분석도 하고 모의고사도 여러 차례 풀어보면서 숙달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라. 두 번째, 이해와 암기해라. 세 번째, 숙달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정리를 우리가 그간에 전공 수업 받았던 내용, 내가 그냥 학교 수업 받았던 전공 서적 가지고 정리하기는, 나 스스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험 전문성 있는 강사와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즉,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 이 교재는 바로 역대 기출 논점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교재가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책들은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 반드시. 언제 이 내용이 1회 때 나오고 안 나오다가 5회 때 나오고 6회 때 나오고 안 나오다 또 9회 때 나오고 10회 때 나오고, 이게 기출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언제 나왔던 내용이구나 이걸 알죠. 그죠? 그래야지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험 전문성 있는 강사가 필요해요. 학교 수업하듯이 그런 강의는 절대 좋은 강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수험 적합성이 있으려면 역대 기출 논점이 분석이 되어 있는 교재여야 되고, 그게 반영된 교재여야 하고, 자, 그리고 수험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분석한 강의자여야 돼요. 자, 근데 앞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수험 전문성이 있고 수험 적합성이 있는 사람, 수험 적합성이 있는 교재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한테는 큰 행운이에요. 시행착오를 할 필요 없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제가 정리해놓은 그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그 강의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혼자서 할 필요 없이.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통해서 이해할 것들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들은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지 풀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풀려요. 오지선다에서요, 문제를 풀다 보면 1번, 2번, 3번은 긴가만가 이게 뭔가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인데 하다가도 4번, 5번에서 확실히 아는 문장, 확실히 이게 틀리고 맞는지 아는 문장이 나오면 그냥 그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100%를 다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려요. 자, 하지만
최대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에 대한 부담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면 보통 이제 암기력이 저는 떨어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암기력이 떨어져요. 특히 그런 경우는 이해 위주의 강의가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암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법을 이제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뭐 그 기출법의 7가지 급여는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의 8가지 급여는 요 간장은 직상에서 먹으면 휴장이 있다. 뭐 긴급복지지원법의 급여의 종류에 교생의 주사. 뭐 다양한 암기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개발을 해놓은 암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충분히 암기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그거 듣자마자 머릿속에 뇌새김이 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 이 또한 본인이 그냥 암기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해도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암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숙달입니다.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고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했다 하더라도 시험은 시험을 푸는 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역대 기출 문제집을 반복해서 기출 논점을 명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기출 지문의 OX 문장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을 또 한 번 최종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숙달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바로 체계적인 공부 방법인데, 자, 이렇게 되면 시험장에 가시면 물고기가 막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막 튀어오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240문제였을 때에도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왔어요, 시험지를. 선생님, 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바로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그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찾아왔길래 제가 가까운 커피숍에 가가지고 시끄러운데 일단 제가 시험지를 또 그때 실제 시험지를 좀 달라고 하고 싶기도 했었고, 바로 이제 시험지 나왔으면 저도 이제 뜨끈뜨끈한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240문제를 1시간도 안 돼서 다 풉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놀라는 거예요. 교수님 왜 문제를 안 읽고 풀어요? 문제를 안 읽고 풀 수 있어요. 왜? 기출은 좀 명확하게 하니까. 이거 이번에 저번에 이렇게 틀리게끔 내더니 이번에 이렇게 냈네? 이게 정답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하고 공부를 같이 해야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시험 준비를 같이 하게 되면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물고기가 마치 무지개처럼 크게 튀어오른단 말이죠. 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이론 다지기입니다. 그것은 기본 이론. 결국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기본 이론 자체가 이제 심화까지 가는 것이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심화까지를 이론 다지기로 먼저 하고, 그래서 시험이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에서 이걸 명확하게 다져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니까 이건 어떤 걸 가지고 하냐면은 이제 좀 더 줄이는 거예요. 뭘 토대로? 바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 출제 범위가 어디까지 출제가 되고 출제 폭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하더라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예를 들어서 원초화는 1차적 사고로 하고 자아가 2차적 사고로 하거든요. 자, 원초화가 1차적 사고로 한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근데 2차적 사고를 한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왔죠. 그리고 좀 더 그 원초화나 자아에 대한 좀 더 깊은 설명들은 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원초화는 시험에 나와요. 근데 원초화 한 가지 내용에서도 또는 원초화자 초자 내용 중에서도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고 있는 깊이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설사 나오는 곳이다 하더라도. 알았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간파되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 성적 단계에서도 그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가
그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성감대라고 했는데 그 성감대가 신체 부위별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나눴죠. 근데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절과 방임 때문에 고착이 되죠. 하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시험에 나오지만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도 설사 시험에 나온 부분이다 하더라도 얘를 어디까지 떠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전문가하고 같이 할 때 우리가 수영 배울 때도요. 전문가하고 같이 해야지 익사당할 위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적당히 우리 선생님들 다 팔짱을 끼고 같이 적당히 들어가서 헤엄을 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2단계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 어떻게 시험에 어떤 범위와 어떤 깊이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간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다시 한번 이 나온 부분 가지고만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핵심 요약과 그 다음에 OX 문제풀이를 통해서. 아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되면 이제는 뭐를 해야 하느냐. 4단계 문풀 그리고 숙달이죠. 심화 확장입니다. 약간. 제가 이제 시험이 여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간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약간 심화를 시키는 거죠. 확장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에 나온 부분에서 한번 나오면 거의 일부분 건드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얘가 한번 건드려졌으니까 그 다음엔 얘가 나올 수 있겠다. 관련된 개념으로. 거기까지는 공부할 필요성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약간 넓혀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실제 시험에서 안 나온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부분만 명확히 알아도 지금 이 안에 제가 이렇게 빗금친 이 안에 여기에 물고기가 여기에서 80마리 내지 여기에 90마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안 나오는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전공 범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나온 부분은 이 주먹만한 곳에서 시험 나온 건데 근데 우리 전공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부분에서 나머지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있는데 거기서 막 휘젓고 다니느니 차라리 이 주먹만한 그 안에 80% 90%가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잡아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단기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단계별 연간 커리큘럼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물론 이 기본이 있지만 여기서 심화까지 들어가는 거죠. 알았죠?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역대 기출 문제 국내에는 없는 강의입니다. 국내 어떤 책도 역대 기출 문제가 분석한 책이 없기 때문에 역대 기출 분석 강의조차도 없는 거죠. 국내 유일한 강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강의예요. 역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핵심 요약하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기출론점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출지문 OX 특강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실전 족집게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숙달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합격입니다. 자, 자신 있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 제가 반드시 합격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 강의와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어느 곳에도 느껴본 적이 없는 희열 그리고 흘리게 될 환희의 눈물 합격의 영광 이것은 바로 이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게 되는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 선택은 아주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한 최상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합격으로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서 반드시 뵙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1급 국가시험을 합격하시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